그거 일부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고민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서울 전화 열어놨습니다. 02-2077-6358번 기억해 주시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과 부동산 공부부터 해볼 텐데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공부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서남권 생활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번에 2030 이제 도시 기본 계획, 그러니까 서울시에서의 도시 기본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도시 기본 계획에서 크게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제 도심, 그러니까 뭐 광화문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동북, 동남, 그 다음에 서남, 서부.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권역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서남권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시는 지금 여기서부터 좀 내용이 출발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서남권 생활계획에서 바로 상업지역의 물량을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를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 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지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업지역이죠. 이 상업지역 물량을 서남권에 제일 많이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경에 이 내용이 나와서 지금도 계속해서 보완해서 내용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럼 얼마나 지금 이쪽의 물량을 상업지역을 많이 배정하려고 하냐. 지금 비교된 게 지금 보시는 자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권, 그다음에 서부권, 그다음에 동남권, 도심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서남권입니다. 이 서남권이라고 한다면 영등포,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서 이제 마곡지구가 있죠. 그다음에 영등포 밑으로 오면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가산, 그다음에 구로디지털 해서 지벨리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곳,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서남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더 이쪽에 상업지역, 제일 비싼 토지잖아요. 그걸 배정을 하려고 하나 한번 볼까요? 전체를 이제 100으로 본다면은 무려 30이나 됩니다. 30. 사실은 동부권이 44%를 배정해서 동부권이 약간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 동부권이 서울에 관문하면은 여러분 이제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다음에 인천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좀 먼 데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부권이. 그래서 동부권에는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했지만 여기를 제외하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도심,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서남권이 제일 많이 이제 상업지역 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제 그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남권이라고 하면 이제 마곡, 이제 영등포, 지벨리 해서 무려 30% 정도 40만 평방미터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상업지역 물량을 배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피 좀 볼까요? 자, 그래서 서남권입니다. 이게 서남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좀 그래픽 작업을 좀 별도로 좀 한 건데, 자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가 마곡지구예요. 마곡지구에서 강서권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가 강서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등포 여의도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를 묶어서 지벨리. 그래서 이 세 곳이 이제 상업지역을 제일 물량을 배정을 많이 받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보신다면은 좀 재미난 게 있어요. 이쪽이 서울의 서쪽이 바로 게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천공항.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든 국내에서 각종 비행기를 타도 김포공항에 다 오잖아요. 서울 오기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뭐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근처에 다 위치해 있고요. 영등포역 당연히 KTX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이동 동선 계획이 앞으로 계획이 굉장히 많다. 즉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의 계획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게 김포공항부터 본다면 소사대곡선 해서 대곡선 하면 이제 GTX 잘 아시죠? 소사대곡선 이게 이제 김포공항에 정차를 하면서 동시에 김포공항에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의 서쪽에 제일 큰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제 계획이 좀 되어 있어요. 예정이 아니라 아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정 홍대선 해서 부천 쪽으로 해서 쭉 와서 홍대로 넘어가는 것까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붉은색은 대부분 이제 지하철, 철도와 관련된 건데 GTX B 노선도 비록 예비 타당성이지만 예정이지만 지금 GTX B 노선도 지금 가로질러 갑니다. 이 부분은 또 지벨리 쪽으로 해서 가네요. 그다음에 신안산선이라고 또 있죠. 신안산선도 저 남쪽에서부터 쭉 해서 구로지살 쪽으로 해서 또 여의도 쪽으로 가는. 이렇게 보시면은 철도만 해도 이 정도로 되는데 노란색 같은 경우는 또 차량 이동에 대해서 도로 확보죠. 그러니까 도로, 뭐 지하화라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지금 보시면은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 대부분 이러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행사나 건설회사도 개발을 할 때는요. 여기가 뭐가 생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옆에 아파트를 짓자, 오피스텔 짓자 이런 식으로 개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형 이제 그 개발 회사에서 근무를 해봤었고, 그다음 부동산 펀드도 제가 모집을 해봤었는데 공통점은요. 이렇게 큰 거시적인 그림을 보고 들어갑니다. 왜? 이 그림 안에 바로 개발이 굉장히 융성하게 될 곳, 그런 곳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제 마곡지구,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이라든지 이렇게 큰 거시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상업지역을 서남권에 물량을 많이 배분할 예정이다라는 서울시 계획과 두 번째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 서남권에 그래서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되고 대중교통과 그러니까 지하철과 도로가 어떻게 확보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남권 생활권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생생한 현장을 공개할 순서입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5호선 발산역 도보 3분 거리 2018년 8월 준공됐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원장님이 방금 설명해 주신 서남권 물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즘 이 강서구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데요. 분석부터 해볼게요. 네. 나른한 오후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녁 시간 좀 있으면 식사하시겠지만 조금만 좀 참으시고 내용을 들으신다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남권 중에서 제일 좌측에 위치한 바로 마곡지구. 이 마곡지구를 포함한 강서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건을 첫 번째 물건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자 보신다면은 마곡지구가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마곡지구가 되겠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물원, 서울식물원뿐만 아니라 마곡공원, 그다음에 뭐 LG 전자라든지 기타 LG 계열사, 그다음에 롯데연구소, 뭐 코오롱연구소, 그다음에 요번에 2월에 개원을 했나요? 이 지금 마곡 2대 병원, 병상 수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하죠. 지금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웬만한 지역에서는 큰 호재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못 느껴요. 체감상으로 못 느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럼 사업지가 어디 있냐? 건물의 위치에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사업지 위치, 건물의 위치고요. 지금 발산역, 5호선 발산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실 5분이 안 걸리는데 한 4분 몇 초 걸려요. 근데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한 5분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건물의 위치가 이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학군입니다. 초등학교 3곳, 중학교가 무려 3곳, 고등학교가 4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같이 이 지역을 연구한 사람, 조사한 사람만 알겠죠. 시청자 대부분은 모르시죠. 그러니까 마곡지구랑 이러한 큰 호재뿐만 아니라 이러한 탄탄한 학군 수요가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구청도 바로 인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좌측으로 이 5호선 따라서 쭉 가다면 5호선 타고 가면은 김포공항에 롯데몰이 있고 또 좀 좌측으로 간다면은 김포 아울렛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좀 이거 상암 DMC 보이지 않습니까? 상암 DMC도 바로 가양대교 타고 바로 넘어가면 바로 상암 DMC가 있어요. 그래서 목동 신시가지 이렇게 그다음 마곡 첨단지구 이 사이에 지금 건물의 위치가 이렇게 있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개발 호재인데 약간 이제 중첩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의 위치가 지금 여기고 발산역, 5호선 발산역에서 도보약 5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5호선이 김포공항에 꽂히는데 이 5호선 꽂히는 곳에 뭐가 생기냐? 김포공항 내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런 터미널이 아무 데나 생길까요?
서울의 서쪽이니까 사람들 좀 제발 좀 왔으면 해서 생길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이 마곡지구가 주목하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지금도 사실은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막히고 있어요. 그 효과가 지금 굉장히 극대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발전하냐? 바로 이 안에 마곡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국제적인 교류도 이 안에서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사대곡선, 바로 그 남측에서부터 일산으로 가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원정 홍대선도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대중교통도 다 감싸고 있는 한가운데에 건물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 요소는 바로 마곡지구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건물을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어디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호선 발산역이라는 데가 바로 구도심과 마곡지구 신도심이 잼이 되는 데예요. 이런 데는 굉장히 항상 핫하지 않습니까? 상권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그런데 이 상권이 발달된 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마곡지구에서 가깝다는 거죠. 저는 알죠. 당연히 걸어가 봤으니까. 자, 보신다면은 이런 데는 사실 비싸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크게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계동이고 오늘 투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옵션은 기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양 가격입니다.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양 가격이. 요즘 아실 거예요. 발산역 근처 웬만하면 지금 3억 초반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데 하나 더 장점. 요즘 전세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현재 전세가 완료가 되었어요. 2억 5천만 원에. 3억 이하라서 우리가 자금 계획서 제출을 안 해도 되고 전세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세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발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물건도 가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할게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겠습니다. 2호선 7호선 대림역 도보 5분 거리 2019년 1월 준공됐습니다. 14층 건물 내 11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구로구 구로동으로 눈을 돌려봤습니다. 원장님 분석해볼까요? 네,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 강서권에서 첫 번째는 이제 마곡지구 바로 인근에 있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바로 지벨리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뭐가 많은데 많으면 좋은 거죠. 당연히. 자, 볼까요? 일단은 건물의 위치부터 좀 출발하도록 할게요. 붉은색 건물의 위치 이렇게 있잖아요. 이 노란색의 특징이 제가 잡아놓은 게 무엇이냐면은 이 노란색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곳, 그다음에 고등학교 1곳, 경찰서, 도서관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림하면은 아마도 서울 디지털 단지, 즉 구로 디지털 단지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는 또 그쪽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가 굉장히 잘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곳이에요. 이 대림 안에서도. 자, 보면은 이렇게 한림대학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또 이 가운데에 바로 건물의 위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밑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건물의 위치가 있고 여기 태극기 모양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대림역이죠. 대림역은 2호선과 7호선이 2호선이 환승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보가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밑으로 보면은 바로 구로 디지털, 서울 디지털 단지가 있고 바로 이쪽엔 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근방을 잘 보세요. 제가 어떤 거를 포착을 했냐면요. 이게 지금 대림역에 7호선이 간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 7호선 따라서 노량진 뉴타운, 신길 뉴타운, 쭉 가서 또 뭐가 있어요? 광명 뉴타운이 있어요. 7호선 따라서 이렇게 재개발이 길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데는 당연히 비싸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소액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죠? 대림역이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소액 투자 물건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입지인 겁니다. 사실 이쪽에서는 재개발 일어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조합 결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 흐름에서 한가운데 위치한 이 물건을 오늘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북쪽으로 가면은 바로 또 여의도입니다. 이 건물의 위치가 좀 먼 그 구로동이라든지 대림역 저 하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의도 바로 밑에 있고요. 좌측으로 가면 또 뭐 있어요? 목동에 있죠. 이렇게 핫한 곳에 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입니다. 많지만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아까 대림역 태극기 무늬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건물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벨리, 즉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를 인구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예, 9만 5천여 개 기업체 16만여 명 종사자 기존에서 추가로 뭐 4,100여 명 늘리고 4,100개의 기업체로 늘리고 9만여 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마곡지구도 그렇고 지벨리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대기업군이나 산업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임차 수요가 탄탄해서 그래요. 탄탄해서. 이쪽으로 아마 오신 분들, 답사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규 물량이 이쪽은 많이 적어요. 투자할 곳이 많이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호선 라인 따라서 재개발 물건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예전에는 재개발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요즘은 갭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 2, 3억대 이상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소액 투자를 여러분한테 요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산업군, 마곡지구도 그렇고 가산 디지털 단지도 있고 이런 곳은 안전하게 전세라든지 임대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 노란색들이 다 뭐예요? 예,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철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이 이쪽으로 다 개발 예정이라는 거예요. 신안산선은 이미 확정이 돼서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 제2경인선 이것도 지금 예타로 지금 진행 예정이고요. GTX 피노선도 예타로 지금 진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가 있고요. 이거 억지로 제가 그린 화살표가 아닙니다. 뭐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한가운데 바로 건물의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역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대림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경찰서와 도서관까지 모여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셨는데요.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잘 지어졌을까요? 네, 잘 지어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계동입니다. 예, 한계동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 투룸이고요. 아까 첫 번째 마곡지구 인근도 투룸이었죠. 투룸이 소액 투자가 좋아요. 예. 자, 그다음에 옵션은 이제 기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내부 사진이에요. 실제 내부 사진. 이게 파노라마로 찍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뭉쳐졌는데 실제로는 이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채광이 굉장히 훌륭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 옆에 있는 방에서도 채광이 굉장히 밝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향도 좋고 채광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같은 사진이에요. 예, 다른 곳에서 사진을 제가 촬영한 거고요. 분양가 궁금하셨죠?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이상에 대해서 자금 계획서 제출하셔야 되죠. 첫 번째 마곡지구 물건, 두 번째 이 물건 또 마찬가지 3억 이하예요. 자금 계획서 제출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실제 예상 투자 금액이 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가 굉장히 직장인 수요가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수용 인원들이 어디서 숙소를 잡냐면요. 대부분 2호선, 대림역 2호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도보 5분. 대부분 그래서 저기 서울대 있고요. 예, 아니면 영등포 쪽에서 대부분 머무는데 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예상 보증금이 2억 8,900만 원일 경우 그다음에 실제 투자 금액이 약 500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한승엽 원장과 1대1 상담 기회 준비돼 있거든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